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건강하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제 이 시간에는 올해 2021년도에 어떤 부동산 방향, 어떤 전망을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는데요. 우리가 2021년 부동산 전망을 알아보기 위해서 2020년 작년에 어떠한 그 부동산이 어떻게 수요 공급이 이루어졌는가를 잠시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제가 지금 빨갛게 표시하고 있는 부분이 2017년 5월입니다. 2017년 5월도에 서울 아파트 평균 가격이 평당 한 2,300 정도가 되었고 3,351이라는 것은 재작년 12월 정도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1년 전 그 기준이 3,351만 원. 그 다음에 이제 전달이죠. 작년 12월도에 서울 아파트의 평균 평당 가격입니다. 그래서 1년 사이는 실제 20% 이상이 상승을 했고 2017년 5월 대비해서는 무려 한 75% 정도, 2배 가까이 상승을 한 아파트의 어떤 상승장을 보여왔다. 물론 이 상승장이 이때부터 간 게 아니라 이보다 한 1년 반 전, 무려 한 5년 정도에 거쳐서 아파트의 그 가파른 부동산의 가파른 상승폭이 좀 이어왔다. 이렇게 보시면 좋겠고. 자, 그렇다고 하면은 특히 작년에는 어떤 이유 때문에 그랬을까? 그리고 그 전년에는 어떠한 이유 때문에 상승을 했을까를 알아보는 부분이 되는데, 우선 이 수요와 공급을 놓고 제가 간단하게 도료면을 그려보면은 수요와 공급이 두 개가 같을 경우에는 물건이 나오면은 소화가 되고 나오면 소화가 되고 이런 수요와 공급이 같기 때문에 가격 상승폭이 크게 떨어지지도 않고 크게 올라가지도 않는 현 상태를 유지할 수 있는 그런 수준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는데, 작년 같은 경우에는 실제 이 공급 부분은 점차 줄여갔습니다. 신규로 공급되는 부분도 없고 어떤 정책에 의해서 서울이 공급이 실제 어떤 공급 일반인으로부터 나오는 다세대 주택자로 나오는 공급량을 줄이고 하다 보니까 실제 전체적인 공급량은 많지가 않았다. 대신 이 수요도 같이 줄어들면 되는데 수요는 줄어드는 부분이 아니고 불안감 때문에 약간씩 커져가는 현상을 보이다 보니 공급보다 수요가 많다 보니 아파트 가격이, 주택 가격이 이 정도 올라가는 그런 부분이 되었다라는 부분인데, 물론 서울이 아파트 평균 가격이 한 20% 정도 올랐다는 부분에 대해서 이 오른 가격이 강북과 강남으로 구분하게 되면 일반적으로 강남의 아파트 값이 비싸다라고 하겠지만은 아파트가 올라가는 상승률에 비하면은 오히려 노도강이 더 강했다. 노원, 도봉, 강북 이런 쪽이 아파트 가격이 오르고 노원 같은 경우에는 무려 33% 정도, 3분의 1 정도 가격이 성장하는 그런 부분도 있죠. 물론 노원에서도 노원역 근처에 있는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무려 40%에서 50% 정도 올라가는 그런 부분을 좀 보였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강남 쪽이 조금 덜 올랐다. 자, 그리고 서울과 지방을 봤을 때 지방이 더 많이 올라가는 그런 한 해가 되었었습니다. 자, 그렇다고 하면은 올해 2021년도에는 부동산이 어떻게 갈 것이냐라는 부분입니다. 자, 앞에서 제가 수요와 공급을 말씀을 드리면서 네모를 그려서 좀 말씀을 드렸는데, 이 올해의 문제, 이 문제가 이제 작년에도 계속되어 있는 문제죠. 자, 유동성과 저금리 현상을 좀 보시면 되겠는데요. 이 부분은 이제 수요 측면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수요. 유동자금이 사상 최대, 지금 3,200조 원 정도가 유동자금이 시중에 흘러가고 있습니다. 갈 곳이 없어서 이 부분이 어디로 갈 거냐라는 부분인데, 물론 작년 말 정도 했을 때 재작년 말이죠. 1년 전이니까 이 유동자금이 한 700조 정도가 되는 부분이었는데 3,200조 정도로 유동자금이 시중에 풍부하게 늘어나고 있고 계속 늘어가고 있다는 부분이 부동산 시장에 있어서 상당히 큰 상승 요인으로 작용할 것 같다라는 부분이 좀 되겠고, 자, 또 하나 유동자금을 더 가치를 더해주는 부분이 3기 신도시죠.
3기 신도시 보상 자금이 한 45조 원 정도가 됩니다. 자, 그렇게 되는데 이 45조 원 중에서 예를 들면은 지금 서울시에 아파트 가격을 평균을 내보게 되면은 1233 정도, 뭐 작년 10월 말 정도 기준으로 했을 때 이 정도가 되는데, 여기에서 전세 가격을 빼고 난다라고 했을 때 그렇게 되면 실제 어떤 갭으로 들어가 있는 부분이 약 한 480조 원 정도 되는데, 이 45조 원이라는 부분이 서울 아파트 가격, 갭 투자 가격으로 봤을 때 10% 이상을 움직일 수 있는 가격이기 때문에 대단히 큰 가격이다라는 부분이죠. 이 부분이 또 시중의 유동자금으로, 부동산 자금으로 흘러 들어올 수 있는 가능성이 상당히 크다. 왜? 부동산에서 나온 부분들이 부동산을 돌아버렸기 때문에 또다시 부동산에 투자가 되는 부분들이죠. 게다가 슈퍼 예산. 우리가 2017년도만 하더라도 예산이 500조가 안 됐었어요. 한 460조, 70조 정도 되던 부분이 올해 560조, 570 정도가 됐죠. 슈퍼 예산. 거기다가 코로나 관련해서 앞으로 지원될 수 있는 이런 예산들. 자, 그렇기 때문에 시중의 자금은 넘쳐나는 그런 현상이 좀 되었다라는 부분인데, 문제는 또 금리죠. 자, 금리가 지금 한국은행 기준금리가 0.5%대입니다. 우리가 작년 이맘때 금리가 1.25%, 그 다음에 5월 달에 0.75%, 그 다음에 지나서 0.5% 낮췄는데, 현재 이 코로나 그리고 우리나라의 그 경기를 봤을 때 이 부분이 인상 쪽보다는 그냥 가거나 오히려 좀 내려갈 수밖에 없는 그런 여건이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어떤 세계적으로 봐도 코로나를 빨리 잡는다고 해봐야 뭐 올해 한 상반기 정도 끝날 때 또는 3, 4분기 끝날 때쯤 이렇게 잡힌다고 하더라도 이 경기 회복을 위해서 자금이 풀리면 풀렸지 회수하기는 곤란한 입장이다라고 봤을 때 금리는 사상 최저금리를 유지할 수밖에 없고, 유동자금 시중에 사상 최대로 많이 풀릴 수밖에 없다는 부분이 현실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 부동산에 있어서 수요, 내가 집을 살 수요는 돈이 있어야 되고, 또 한 가지는 매수 심리가 있어야 되죠. 매수 심리가 있어야 되는데, 작년부터 이어지는 매수 심리는 지금 고공비행을 하고 있다는 점이 상당한 가격 상승의 요인으로 적용이 된다. 게다가 내가 사고 싶은 주택에 대한 공급은 어떻게 되어 있느냐? 공급은 올해가 작년보다 줄어듭니다. 약 한 22만 7천 가구 정도가 돼서 작년 대비 16% 정도가 축소되기 때문에 사야 될 집이 좀 더 줄어든다. 물론 신축에 한해서 그렇죠. 자, 그렇다고 하면은 기존 주택 물량은 늘어날 것이냐? 제가 볼 땐 늘지 않는다고 봐요. 그건 잠시 후에 제가 말씀을 좀 드리고. 자, 그리고 신축 물량이 들어왔을 때 지금 정책이 실입주를 해야 되는 정책으로 바뀌다 보니 기존에 있던 실입주를 가야 되기 때문에 새로운 입주 물량에서 들어갈 전세 물량 자체가 상당히 귀합니다. 자, 그렇다고 하면 기존 물량들은 이게 전세로 나와야 되는데 전세로 안 나오죠. 왜 안 나올까요? 현재 부동산 정책이 보유세를 상당히 올리고 하다 보니까 조세 전가를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월세 또는 반전세로 나올 수밖에 없다는 사실. 즉, 실입주 정책, 입주 물량을 감안했을 때 전세 물량은 감소를 하고 전세가는 치솟을 수밖에 없는 현실이 지금 2021년의 현실입니다. 상당히 좀 안타까운 그런 현실이다라고 좀 보시면 되겠고. 자, 부동산 정책. 각종 부동산 정책에 있어서 앞에서 제가 말씀드린 기존 다주택자들이 과연 물량을 시중에 내놓을 거냐. 그 부분이 이제 어떤 뭐 새로운 부분의 어떤 관건이 좀 되겠는데, 기존 물량은 제가 볼 적에는 많이 풀리질 않을 거다. 이미 풀릴 것은 2020년도, 2019년도에 웬만큼이 다 풀렸다. 자, 그래서 올해 지금 이제 1월 1일부터 양도세가 강화되는 부분, 그리고 올해 이제 6월 달에 다시 양도세가 강화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미 풀릴 물건들은 다 풀렸기 때문에 다주택자로부터 나오는 기존 물량은 제가 볼 때는 뭐 늘지 않을 거로 보기 때문에
큰 영향이 없는 그런 부분들이 되겠다라고 좀 보시면 되겠고, 그리고 새롭게 들어가야 될 어떤 정책, 뭐 신규 아파트 정책 부분이 되겠죠. 그 부분이 현재 계속 유지돼가 있죠. 유지돼 가고 있는 부분에서 뭐 재건축에 있어서 초과이익 환수라든지,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어떤 실입주 정책이라든지 뭐 기타 등등에 의해서 어떤 신규 공급 물량 부분 자체는 크게 증가하지 않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신규 물량이라는 부분이 있어서 정책을 발표한다고 바로 물량이 늘어나는 부분이 아니죠. 바로 물량이 늘어나는 부분이 아닙니다. 정책을 발표하고 나서 쉬운 말로 뭐 착공하고 나서 3년 반 정도 있어야 입주를 합니다. 자, 그런데 착공을 하기 위해서 또 기간이 1, 2년이 소요가 되죠. 3기 신도시만 보더라도 이런 현상이 좀 벌어지기 때문에 정책이 발표나고 나서 한 5년에서 6년 정도 돼야 입주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상당히 좀 어려운 시기가 올해 역시 예상이 된다. 자, 그렇기 때문에 결론을 말씀드리면은 부동산 가격 2021년 오른다 라고 제가 결론을 짓겠습니다. 자, 또 한 가지, 전세가 많이 오를 거냐 월세가 많이 오를 거냐. 전세 가격이 매매 가격의 상승률보다 더 높게 올라갈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자, 그렇다고 하면은 집을 사야 되냐 말아야 되냐 팔아야 되냐, 그 부분은 어떤 개인의 여건에 따라서 많이 좀 다른 부분이 되기 때문에 좀 더 심사숙고를 해야 된다. 여기 한 가지 이제 그 변수가 있죠. 그 변수라는 부분이 이제 뭐 2월 달에 새로운 부동산 정책 현재 꾸려져서 검토를 해서 2월 정도에 대책이 나올 거로 예상이 되는데, 어떠한 그 대책을 내놓느냐에 따라서 뭐 방향은 약간 바뀔 수 있습니다만은 어떤 유동자금이라든지 저금리, 이미 주택에 대한 어떤 심리, 그리고 물량에 대한 그 절대 부족, 이런 부분을 봤을 적에는 올해 역시 오른다는 부분, 자, 이렇게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그래서 올해 조금 더 고민을 하시고 움직일 수 있는 부분들은 좀 발빠르게 체크를 해서 움직이시기 바랍니다.